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점수 너무 엉망이야 하면서 시험지를 막 버리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영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모의고사 친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럼 기본서를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다 납득하셨죠? 그다음에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서와 문제를 적용시켜서 푸시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는 모의고사 도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출 문제만 자꾸 다루어 보다 보면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 또 다시 풀어봐도 다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실력이 확실하게 준비가 됐구나, 이제 합격하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시게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기출 문제에 푼 거 가지고 자신감을 그렇게 높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에. 저는 28회 시험이라서 좀 괜찮았어요. 근데 29회, 30회 오면서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고 기본서에 숨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공부한 분들은 많이 떨어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보실 때 바로 문제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그 인강 사이트라든지 학원들에서 거의 매월, 거의 3월부터 시험 치는 달까지 매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월이 힘드신 분들은 2달에 한 번이라도 그 시험 장소에 가셔서 시험 치는 거를 권유해 드려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는 경험을 하시면 나중에 본 시험장에 가셔서 있잖아요, 안 떨려요. 근데 이런 경험 없이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그리고 시험 칠 때 그 외부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칠 때는 제가 7번째 줄에 앉아서 시험을 봤는데요, 앞에서 2번째에 앉으셨던 어떤 어르신께서 갑자기 시험 치다가 일어나시더니 누가 시험 문제를 낸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순간 끝나면 될 일인데 있잖아요, 시험 치는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감독관이 그분을 이렇게 밖으로 퇴실시키려고 하니까 또 딱 앉으시더라고요. 퇴실은 안 돼 이러면서 앉아서 또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 보시면서 있잖아요, 시험지를 막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방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좀 굉장히 집중력 흐트러지는 그런 손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위 환경에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 보실 때는 귀에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귀마개, 조용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그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런 시험장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보는 것도요, 그런 외부 환경에 만약에 시험 치러 갔을 때 그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기존 문제에 너무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놀래버려요. 그래서 시험 칠 때 한번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막 긴장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문제 아는 문제도요 못 풀어내요.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기 때문에 막 눈에 문제가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이 힘드시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치고 있잖아요, 한 몇 시간 휴식하신 다음에
바로 그것도 오답풀이를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그래야 내가 다음 시험에서 이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지, 본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초조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시는 게 머리에 콕콕 박혀요. 그래서 저는 모든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치러지는 모의고사를 모두 다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하니까 그 다음 모의고사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틀리더라고요. 그 모의고사 오답풀이도요, 꼭 정성을 다하셔서 기본서나 요약집, 본인이 그 공부하고 있는 책이 있으시면 그 책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잘 안 된다, 자꾸 틀린다 그러시면 전세권 그 기본서로 돌아가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요, 기본서 읽고 다시 기출문제 적용시킨 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문제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100%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실 때 같은 테마를 가진 문제들을 집중해서 푸시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책이 한 권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민법 문제를 어떻게 비교하면서 풀었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다른 유형으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푸셔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6번에 답이 5번이잖아요. 5번, 경매가 무효가 되어 뭐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경매 무효 나오고 맨 뒤에 보면 제가 동시이행에 꽃표 해놨잖아요. 가위표 해놨잖아요. 이게 경매 무효가 나오면 동시이행인지 아닌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키워드 위에다가 점으로 땡땡땡땡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고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면 바로 읽을 필요도 없이 맨 뒤로 가는 거예요. 동시이행인가 아닌가, 그죠? 여기서 그 3번 문제에 보시면 그 보자, 4번 지문 보시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문만 아시면 경매가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라는 것만 아시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경매가 무효일 때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거는 6번에 5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를 바로 읽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너무 쉽게 이거 나오면 이거를 체크해서 답이 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바로 잡아내실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문제 푸실 때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어 나오는지, 문제를 푸실 때 어느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야 하는지를 딱 파악을 하시고 나면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들이 거의 반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이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요행을 바라고 문제만 풀고 문제와 답을 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시험이든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 시험은 문제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찍부터 문제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기본서만 읽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기출문제, 5개년간 기출문제를 산업인력공단, 큐넷 또는 인강 사이트들에서, 많은 인강 사이트들에서 공짜로 기출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뽑으셔서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그런 테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절대로 아프시면 안 돼요. 잠도 푹 주무셔야지 공부하신 게 머리에 쏙쏙쏙쏙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 보시고 기본서에서 테마에 맞춤형으로 기출문제 집중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새로운 문제 도전하셔서 오답노트까지 성실하게만 하시면 이번 시험 꼭 합격하실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 많이 있으시죠? 저에게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